이 책을 읽어보면은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치러질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특히 계엄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없었다 하는 입장을 확실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경선이 아주 중요한 노선 투쟁의 장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이 더 분열될 수도 있고 하나로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수의 진로를 놓고 확실하게 맨정신이냐 아니면 음모론이냐를 두고 한번 세게 붙어보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음모론이냐 맨정신이냐의 선을 긋는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맨정신파의 대표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예고를 한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작년 1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틀 후에 국민의힘 대표를 물러나면서 남긴 연설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연설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상당히 역사성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진압한 행위를 자신과 국민의힘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브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등 극단적 세력과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싸웠고 앞으로도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그것으로 자신의 역사적 역할을 완성하겠다는 거죠. 12월 3일 제일 먼저 윤석열 비상계엄 진압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킨 다음에 물러났지만은 이제 국민의 힘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이 극단주의자들과의 싸움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라는 말은 아주 잘 지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자들 상당수가 그걸 통해서 돈벌이 하겠다는 겁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자기를 속여가면서 남을 속이겠다는 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인데 그 전에 우선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치열한 노선 투쟁을 통해서 이들과 결별하고 이들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월 3일 계엄의 밤 이후 14일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공공선에 맞는 최선의 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되돌아보면 부족했던 점도 많았다. 거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탄핵으로 마음 아픈 지지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는 탄핵 가결이 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대표직에서 쫓겨날 거라 생각했고 내가 대표직을 떠나면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적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는 정당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 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엄정한 선거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며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부실했던 점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지난 총선 때 더욱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라는 주장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다. 수개표 관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자는 주장을 지난 총선 이래 줄기차게 해왔다.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존재해왔다. 유튜브 김어준 씨가 자기 말을 믿는 사람들의 삼짓돈을 모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영화까지 제작했고 이재명 대표도 2012년 민주당 대선 패배 후 부정선거 음모론을 직접 주장했다. 그렇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원래 민주당의 것이었다. 부정선거 음모론뿐 아니라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대부분의 음모론은 민주당의 것이었다. 맞는 이야기죠. 천안함 폭침, 광우병 난동 등등. 민주당이 마치 자기들은 음모론을 배격해온 합리적인 정치 세력인 것처럼 구는 것이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 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를 하면서 언론과 야당에서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에 대한 비판을 기대하고 곤란한 사상 검증하듯이 질문하면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분들이라는 정도로 말해왔다. 실제로도 그분들의 마음을 선이라고 이해하려 노력한다. 공정선거를 보장할 제도적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 내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갖고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공당이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주류를 차지하거나 큰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 해악이 너무나 크다. 역사 속에서 극단주의자들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그 존재 자체가 위험은 아니다. 주류 정치인들이 극단주의자들을 용인하고 굴복하는 순간부터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류 정치인들이 극단적 부정선거론자들의 힘에 눌려가지고 아부하고 굴복하고 그리하여 국민의힘도 대한민국도 보수도 위기에 봉착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류 정치인들이 극단주의자들을 용인하고 굴복하는 순간부터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은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나 극단적 유튜브 세력을 당권을 잡는 데 유용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런 세력들은 도구에 그치지 않고 거꾸로 주인이자 조종자로 행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보수 정치는 망한다. 과거 통합진보당이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극자 세력에 잡아먹히는 과정도 비슷했다. 국민의 스펙트럼은 넓고 그 양쪽 끝은 매우 어둡다. 좋은 말입니다. 국민의 스펙트럼은 넓은데 양쪽 끝은 어둡답니다. 극좌 아니면 극우라는 거죠. 계엄 사태가 더 그렇게 만들 것 같다 두렵다. 극단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파괴한다. 진짜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손해보더라도 극단주의와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사퇴 회견 당시 이 말을 꼭 넣고 싶었다.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속으로는 우려하지만 극단주의자들의 집단적 린치가 두려워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말이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다음에 벌어질 국민의힘 경선이 자목 기대됩니다. 음모론이냐 맨정신이냐의 대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맨정신 세력의 챔피언이 된다면은 한국의 미래, 보수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